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각종 중대 현안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앞인데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내일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정상 간의 대화 무대에 등장을 하는 그러한 회담이다라는 점에서 보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데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제도 별다른 일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잘 아는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에게 조언을 듣는 그러한 일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직 주미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어떻게 미국에 설득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한 지난 일요일에는 문정인 특보, 그다음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청취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 중요한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눠질 이야기들도 궁금한데 주요 의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특히나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정상과의 첫 정상회담이고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뭔가 디테일한 그리고 세밀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포괄적인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라고 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간에 닥쳐 있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논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어쨌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미가 공통의 전략적 방안들을 도출해내는 것들 적어도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하겠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압박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는 할 수 없더라도 예. 조금은 큰 골격들에 합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끝으로는 통상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네. 듭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하고 특히나 미국의 어떤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런 부분들의 해소를 주변국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에 통상 이슈도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경제사절단들, 그러니까 기업인들을 함께 모시고 가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드가 한미 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보입니다.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예, 굉장히 핫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적으로도 여론이 굉장히 찬반이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일단 번복은 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는 한미 간에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번복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하지만 국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치적 아니면 법적 절차들은 준수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는 한다라는 예. 입장을 표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도 조금은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경화 외교장관하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예. 강경화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동안에 이제 뭐 이해한다라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사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측이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정상회담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사드를 비롯해서 북핵 문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지금 중요한 이슈잖아요. 한미가 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북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모두 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전에 있었던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대북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 특히나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있었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북한이 뭔가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고 그것이 결국은 북한에 시간을 줬고 북한이 저런 행위를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모두 앞선 정부에서 있었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선에서 대북 정책을 출발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하지만 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틈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가 밝히고 있는 대북 정책의 큰 틀을 보면 그러니까는 최대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또한 최대한 관여를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여, 결국은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건데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이 결국은 군사적 해법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 외에 다른 수단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뭐 이런 정도의 선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그동안과는 다른 어떤 북한에 대한 접근 전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북한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지난 24일에 북한의 민족화해 협의회라고 하는 대남 기구에서 공개 질문장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개 질문장에서 보면 총 9개 항의 남쪽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외세 공조를 배격하고 남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삐라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방향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남쪽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북한이 지금 미국과 1대1의 북미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지금과는 다른 한반도 정세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쪽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취해라라고 하는 특히나 북한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없이 정권 5년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협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조금 압박을 해서 태도 전환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의도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